며느리 휴대폰에 죽은 시아버지 사진이 5년 전 죽은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미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찻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가락에 감기는 온기가 익숙했지요. 5년째 반복되는 오후였어요. 혼자 마시는 차는 언제나 적당히 식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작게 줄여둔 상태였어요. 거실은 깨끗했어요. 아침에 청소기를 돌렸고 화분에 물도 갈아주었지요. 소파 위 쿠션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리모컨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미숙은 혼자 사는 집을 항상 이렇게 유지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처럼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들 몇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지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미숙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어요. 탁상 시계가 똑딱거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지요. 왔어요? 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35살의 은지는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 작은 숄더백을 메고 있었지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어요. 앉아요. 차 마실래요? 아,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코트 단추를 풀었어요. 미숙이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은지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요즘 어때요? 회사는? 네, 그냥 바빠요. 연말이라 정신없어요. 몸은 괜찮고요? 네, 괜찮아요. 짧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마트 이야기. 서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대화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지요. 은지는 5년 전 남편을 잃은 미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미숙 역시 며느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늘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아, 어머니. 은지가 가방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냈어요. 이거 드시라고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뭔데요? 견과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미숙이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지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안 해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미숙은 쇼핑백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은지의 이런 작은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를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였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어요.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것들이 많았지요.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미숙은 거절했어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산 이곳을요. 2년째부터는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나갔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5년이 흐른 지금 미숙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했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괜찮았어요. 하루 중 대부분은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은지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찻잔은 반쯤 비어 있었지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은지가 코트를 챙겨 입으며 서둘렀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지요. 다음엔 천천히 올게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미숙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은지는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지요. 문이 닫혔어요. 미숙은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찻잔을 치웠어요. 은지가 마시다 남긴 유자차는 아직 따뜻했어요. 미숙은 싱크대에 찻잔을 헹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하는 은지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지요. 좋은 며느리예요. 미숙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지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이렇게 들렀고 명절 때는 꼬박꼬박 챙겼어요. 아들도 바쁜 와중에 전화를 자주 했지요. 미숙은 감사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미숙은 더 큰 고요 속에 남겨졌어요. 미숙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이제는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3시였어요. 긴 오후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부르르르.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휴대폰이었어요. 어머, 은지가 두고 갔네. 미숙은 쿠션 사이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지의 휴대폰이 분명했어요. 검은색 케이스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요. 부르르르. 다시 진동이 울렸어요.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미숙은 은지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지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집 전화기 옆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찾기는 번거로웠지요. 휴대폰을 들고 있던 미숙의 시선이 화면에 머물렀어요. 그 순간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지요. 발신자 이름과 함께 프로필 사진이 작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그 사진, 그 얼굴, 믿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미숙은 간신히 붙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화면 속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틀림없었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 흰 셔츠를 입고 찍은 증명사진 같은 구도. 미숙은 그 사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 때 영정사진으로 쓰였던 바로 그 사진이었으니까요. 왜 이 사진이 여기에? 왜 이 사람이 메시지를? 미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거실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햇살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이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5년 전 그날 이후로 보지 못했던 그 미소가 지금 이 순간 작은 화면 속에 있었어요. 이럴 리가. 미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고 윗집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의 세계는 이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메시지를 열어야 할까요? 열어서는 안 될까요? 미숙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평온했던 오후는 이제 끝났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미숙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터치하려다 말고 다시 손을 걷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여보, 미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5년 만에 부르는 그 호칭?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였지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뗄 수 없었어요. 마치 그 화면에서 눈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미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컵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도 어려웠지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진정해, 미숙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뭔가 착각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미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놓인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요.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미숙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메시지 알림, 발신자 이름, 그리고 그 사진. 아, 미숙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 사진은 분명 남편이었어요. 남편 박정호. 6년 전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었어요. 미숙은 그 사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65세 되던 해 동사무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경로당 회원증을 만들려고 찍었던 거였지요. 남편은 그날 흰 셔츠를 입고 갔었어요. 미숙이 다림질해준 셔츠였어요. 이거 괜찮아? 남편이 거울을 보며 물었었어요. 좋아요. 잘 어울려요. 미숙이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었지요. 사진을 찍고 돌아온 남편은 결과물을 보며 웃었어요. 나 이렇게 생겼어? 늙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예요? 멋있어요. 그 사진은 남편이 건강할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투병 중에는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지쳐갔지요. 그래서 장례식 때 미숙은 이 사진을 골랐어요. 건강하고 온화한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미숙은 영정 사진을 집에 모셔왔어요. 처음에는 거실 장롱 위에 두었어요. 하지만 매일 마주치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래서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지금 화면 속 사진은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왜 이 사진이 은지 휴대폰에 있을까요? 왜 이 사진으로 메시지가 왔을까요?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 은지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었어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저장해 둔 거였지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사람의 연락처가 왜 아직 남아 있을까요? 보통은 지우지 않나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알림창을 눌렀어요.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지요. 미숙 씨에게. 그 짧은 문장만 보였어요. 미숙의 손이 다시 떨렸어요. 미숙 씨.
남편이 자신을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이름을 불렀지요. 세월이 흐르며 여보가 되었지만 가끔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미숙 씨라고 불렀어요. 미숙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미숙 씨, 고마워요. 감사함을 전할 때, 미숙 씨, 미안해요. 사과할 때, 남편은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화면 속 메시지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메시지를 열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벽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어요. 30분 전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은지가 다녀가고 차를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그런 오후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미숙은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바깥 풍경은 변함없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놀이터의 아이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빈 그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정우 씨, 미숙이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남편을 떠올렸어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많이 야윈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가느다랗게 떨리던 손. 미숙 씨, 남편이 힘없이 불렀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괜찮아요. 미안해요. 먼저 가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미숙 씨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같이 살아야지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따뜻하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척들이 왔고, 친구들이 왔고, 직장 동료들이 왔어요.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49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미숙은 혼자 남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정리할 서류가 많았고 처리할 일들이 있었지요.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슬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자 고요가 찾아왔어요. 텅 빈 집, 혼자 먹는 밥, 아무도 부를 사람 없는 저녁. 미숙은 그제야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살자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 여기가 편해. 미숙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너희도 생활이 있잖아. 나는 여기 있을게. 미숙은 단호했어요. 이곳은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어요. 30년의 추억이 쌓인 곳이었지요. 떠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미숙은 적응했어요. 혼자 사는 것에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문화센터에 다니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남편 생각은 점점 덜했어요. 아니, 덜 하려고 노력했어요. 생각하면 슬퍼지니까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요. 그래서 미숙은 남편의 흔적을 조금씩 치웠어요. 옷장에 걸린 옷들을 기부했고 서재의 책들을 정리했어요. 영정 사진도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요. 잊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살기 위해서였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남편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서요.
미숙은 창가에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요. 다시 켰어요. 똑같은 알림, 똑같은 사진, 똑같은 혼란. 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지금? 은지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왜 시아버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요? 왜 돌아가신 분한테서 메시지가 와요? 말이 안 됐어요. 미숙은 혼자 생각했어요. 이건 은지가 설정해둔 것일 거예요. 시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일에 맞춰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시지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예요. 요즘 그런 앱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정 날짜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요. 미숙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은지는 미숙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설정해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기일도 아니었고 생일도 아니었어요. 대체 왜? 미숙은 메시지를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그 안에 뭐가 쓰여 있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미숙 씨. 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눈을 떴어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손가락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알림을 눌렀어요. 메시지 앱이 열렸어요. 남편의 사진이 크게 보였어요. 대화창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미숙은 멈췄어요. 메시지 내용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숙 씨에게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꽤 시간이 흘렀겠네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만 째깍거렸어요. 미숙은 울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미숙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닦아도 또 흘렀지요. 휴대폰 화면은 눈물로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티슈를 꺼내 눈을 닦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메시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미숙 씨에게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꽤 시간이 흘렀겠네요. 미숙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남편의 말이 이어졌어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요. 함께 늙어가자던 그 약속 말이에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후회도 했고요. 미숙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더 많이 웃기지 못한 것,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꿋꿋하게 견뎌냈지요. 내가 아플 때도 당신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내 앞에서는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 내가 잠든 후에 눈물을 닦았다는 것. 당신의 강함 뒤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요. 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미숙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을요. 미안해요, 미숙 씨. 당신에게 그런 시간을 주어서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어요. 은지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해달라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당신이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숙의 시선이 다음 문장으로 옮겨갔어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행복했다는 말. 30년을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말.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화면이 다시 흐려졌지요. 미숙 씨,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좋아하는 일하고, 맛있는 것 먹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미숙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숙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은지를 잘 봐주세요. 그 아이도 힘들 거예요. 시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강한 척 할 거예요. 당신을 배려하느라요. 은지는 착한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 아이도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미숙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은지, 며느리 은지.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던 그 아이. 남편은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미숙 씨 사랑해요.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안녕히 미숙 씨. 당신의 남편 정호. 메시지가 끝났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눈물은 이미 그쳤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거실이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4시였어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보였어요. 안녕히 미숙 씨. 안녕. 미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 그때였어요. 메시지 위쪽에 작은 텍스트가 보였어요. 미숙이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지요. 이 메시지는 예약 발송되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발송 예정일 2024년 12월 14일. 오늘이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예약 발송.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작성해 둔 거였어요. 은지에게 부탁했다고 했지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해달라고요. 은지는 5년을 기다렸어요. 미숙이 준비될 때까지요.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요. 미숙은 생각했어요. 기일은 2월이었어요. 남편의 생일은 6월이었지요. 결혼기념일은 10월이었어요. 12월 14일.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날이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떠올랐어요. 5년 전 오늘.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어요. 마지막 퇴원이었지요. 의사가 말했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미숙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집에 온다는 사실에 조금 웃었어요. 집이 좋네요. 남편이 말했었어요. 그럼요. 우리 집이 제일 좋지요. 미숙이 대답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미숙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미숙 씨, 네, 나 곧 떠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괜찮아요. 아니에요. 알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편은 차분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나한테 매여 있지 말고요. 여보, 약속해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이 5년 전 12월 14일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에 온 날이었어요. 은지는 그날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후 같은 날짜에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했던 거예요.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은지는 5년을 기다렸어요. 미숙이 준비될 때까지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요. 미숙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지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요. 왜 매번 짧게만 머물다 갔는지요. 왜 항상 거리를 두었는지요. 미숙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거예요. 미숙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 속 남편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거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주황빛이 벽을 물들였어요. 미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5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이었지요. 미숙은 액자를 거실로 가져왔어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였어요. 여보, 오랜만이에요. 미숙이 사진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숨겨뒀어요. 보기 힘들어서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당신 말, 이제야 들었어요. 5년이나 걸렸네요. 미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사진을 마주보며요. 슬퍼하지 말래요. 내 인생을 살래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5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로웠어요. 많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숙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날 걱정했지요. 은지한테까지 부탁하고요. 미숙이 작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은지한테 힘들게 했네요. 그제야 미숙은 깨달았어요.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은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5년간 간직하면서요. 언제 이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미숙을 배려하면서도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면서요. 은지. 미숙이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초인종이었어요.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은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휴대폰.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들어와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는 망설였어요. 어서요. 미숙이 다시 말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 불을 켰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도요.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메시지 보셨지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앉아요. 미숙이 식탁 의자를 가리켰어요. 은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숙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도요. 언제부터였어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5년 전이요. 은지가 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를 부르셨어요. 은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병실에서였어요.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였지요. 미숙은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은지야라고 부르셨어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라고요. 저는 내 아버지, 뭐든지요라고 했어요. 은지가 숨을 고르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손이 떨리셔서 제가 대신 들어드렸지요. 미숙의 시선이 은지에게 고정되었어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라고 하셨어요. 장모님께 드리는 거야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보내지 말라고요.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장모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준비될 때까지 미숙이 중얼거렸어요. 네. 아버지께서 미숙 씨는 강한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 하실 거야. 내가 남긴 말을 지금 듣게 되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은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슬픔을 견딜 시간이. 그러니까 은지 내가 장모님을 지켜보다가 괜찮아 보일 때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어요? 네. 은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봐왔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처음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장례식 때도 49제 때도요. 웃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숙은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1년이 지나도 여전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지요. 네.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괜찮지 않았어요. 은지가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어요. 2년째, 3년째,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언제 이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요. 힘들었겠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은지가 울먹였어요. 아버지의 부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까 봐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번 어머니를 뵐 때마다 고민했어요. 지금 전해드려야 하나 하고요. 미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작년쯤부터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시는 것 같았어요. 달라졌어요? 네. 웃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친구분들 만나셨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문화센터에 다니신다고도 하시고요. 미숙은 생각했어요. 그랬었지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결정했어요. 12월 14일에 보내기로요. 왜 하필 그날이었어요? 5년 전 그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집에 오신 날이었으니까요. 미숙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뭔가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요. 아버지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날로 정했어요. 5년 후 같은 날에요.
어머니가 그날을 기억하실 것 같아서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걸 알았을 때 은지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실까 봐요. 준비도 안 되셨을 텐데. 서둘러 돌아왔지요? 네. 회사 일을 중단하고 뛰어왔어요. 그런데 은지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이미 보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만 째깍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지가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은지야. 미숙이 놀라 손을 뻗었어요. 일어나요. 왜 이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5년 동안 숨기고 있어서요. 어머니를 속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미숙이 은지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요, 은지야. 어머니, 제발 일어나요.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숙은 은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혔지요. 고마워요. 미숙이 말했어요. 은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은지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년 동안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줬어요. 날 보호해줬고요. 미숙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시아버지를 잃어서요. 그런데 나만 생각했어요. 내 슬픔만 느꼈지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지요? 은지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네, 많이요. 보고 싶었지요? 네.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어요. 미숙이 은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해요, 은지야. 어머니. 아니에요. 두 사람은 울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함께요.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그치고 나서야 미숙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가 날 잘 알고 있었네요. 네. 당신한테 부탁할 줄 알았어요. 혼자서는 못할 거라고요. 미숙이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5년이 필요했어요. 정말로요. 지금이라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머니, 만약 5년 전에 이 메시지를 봤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미숙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어머니, 은지가 다시 울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이해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미숙이 은지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5년 동안 서먹했지요. 서로 조심했고요. 미숙이 작게 웃었어요.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미숙이 잠시 멈췄어요. 딸처럼요.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여보가 그랬어요. 메시지에서요. 당신을 딸처럼 대해달라고요. 미숙이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고마워요, 은지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어요. 거실에 불빛만 남았어요. 식탁 위 남편의 사진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로요. 한 달이 흘렀어요. 미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1월의 찬 공기가 유리창에 서려 있었지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겨두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에게 인사했어요.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말했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기가 집안을 채웠지요. 예전에는 보리차만 마셨는데 요즘은 커피를 즐기게 되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지요. 미숙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야 마셔보네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미숙이 문을 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들렀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은지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뭔데요? 빵이요. 새로 생긴 베이커리에서 샀어요.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미숙이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요. 커피 마실래요? 아,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미숙이 은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어요. 예전 같으면 은지는 사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럼, 조금만요. 은지가 작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미숙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지요. 요즘 어때요? 회사는? 바빠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힘들지는 않고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은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 좋아요. 미숙이 웃었어요. 요가 수업도 다시 시작했어요. 오래 쉬었더니 몸이 뻐근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요? 응. 어제 명숙이 언니랑 점심 먹었어요. 오랜만에 수다 떨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전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은지는 더 자주 들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왔지요.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미숙도 달라졌어요. 은지를 대하는 태도가 편해졌어요. 며느리라기보다 정말 딸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은지가 물었어요. 왜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해서요. 요즘 좋은 영화가 개봉했대요. 영화? 미숙이 눈을 반짝였어요. 좋아요. 오래간만이네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만날까요? 그래요. 미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은지도 웃었지요. 그럼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늦겠어요. 은지가 일어났어요. 조심히 가요. 저녁은? 오늘은 회식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늦게까지 마시지 말고요. 네, 어머니. 은지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지요. 어머니,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은지야.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랑해요. 5년 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로에게요. 미숙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들었어요? 은지가 사랑한대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좋은 아이예요. 미숙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겨울 아침에 햇살이 차가웠지만 밝았어요. 미숙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회색 스웨터를 꺼냈어요.
남편의 옷이었어요. 5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거였지요. 미숙은 스웨터를 펼쳐봤어요. 남편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이거 기부할까 해요. 미숙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다른 옷들도요. 누군가에게 필요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남편의 흔적을 지운다는 게 남편을 잊는다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물건을 정리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미숙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미숙은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셔츠, 바지, 재킷. 30년 동안 함께한 옷들이었지요. 각각의 옷마다 기억이 있었어요. 첫 데이트 때 입었던 재킷,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퇴직 기념일에 선물 받은 스웨터. 미숙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옷들을 개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가 지어졌어요.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정리가 끝났어요. 큰 박스 2개가 채워졌어요. 미숙는 박스를 거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기증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요. 의류요. 상태 좋은 남성 옷들이에요. 네, 주소는. 통화를 마치고 미숙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여보, 미숙이 남편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5년이 걸렸네요. 당신 말대로 살기까지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 없이는요.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매일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잠드는 것도요. 미숙이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미숙이 눈을 떴어요. 여전히 보고 싶어요. 많이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이 남긴 말. 계속 생각했어요. 미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지가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미숙은 가끔 그걸 읽었어요. 미숙 씨 인생을 살아요라고 했지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미숙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고개를 들었어요. 슬픔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행복도 함께요. 미숙이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젊은 미숙과 정우가 웃고 있었어요. 참 젊었네요, 우리. 다음 페이지,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바닷가였어요. 여기서 싸웠었지요. 길을 잃어서요. 미숙이 웃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돌 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크리스마스, 30년의 시간이 앨범 속에 있었어요. 미숙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그리웠어요. 따뜻한 그리움이었어요. 앨범을 다 보고 나서 미숙은 덮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30년 동안요. 미숙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은지가 사온 빵을 꺼냈어요. 접시에 담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맛있네요. 미숙이 말했어요. 은지 눈썰미가 좋아요. 빵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 준비를 했지요. 여보, 나 나갔다 올게요. 사진에게 말했어요. 요가 수업 있어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이 밝았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다녀올게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이웃 박할머니를 만났어요. 미숙 씨, 어디 가요? 요가 수업이요. 할머니는요? 장 보러 가요. 같이 갈까요? 아, 전 수업 끝나고 가려고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봐요. 네, 할머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로비를 나섰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미숙은 걸었어요. 문화센터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가지는 튼튼했어요.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틀 거예요. 그렇게 계절은 돌아가지요. 미숙도 그랬어요. 긴 겨울을 지나왔어요. 이제 봄이 오려나 봐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반겼어요. 미숙아 왔어? 응, 왔어. 오늘 날씨 좋다, 그치? 응, 정말 좋아. 함께 웃었어요.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미숙은 매트 위에 앉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어요.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생각했어요. 남편을요. 은지를요. 아들을요. 그리고 자신을요. 미숙은 살아있었어요. 여전히 숨쉬고 있었어요. 여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떠났어요. 하지만 미숙은 남았어요. 남은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살아갈 거예요. 슬픔과 함께요. 기억과 함께요. 사랑과 함께요. 그리고 희망과 함께요. 수업이 끝났어요. 미숙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미숙은 웃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앞으로요. 한 걸음씩이요.